사실 남성의 성기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성욕을 느끼게 만드는 게 남성 호르몬이고 생식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남성 호르몬이 운동 부족을 겪는 현대인들에게서 어떻게 손해를 입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의 저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은 저는 남성 성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운동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성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망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달리기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실 전통적인 발기부전 치료는 우리 발기부전 치료제 먹는 약에서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사실 운동이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선뜻 처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얼마나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할 표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런 표준이 만들어졌고, 제가 그걸 저에게도 적용해보고 제 환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결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변하고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적인 개선을 만들어내는 걸 제가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더 열심히 공부해서 책을 준비하게 됐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남성 성기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발기라고 얘기하면 그냥 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총 한 4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성기능 발휘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성욕. 오늘 내가 성관계 또는 성행위를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대뇌를 남성 호르몬이 축축하게 적시고 있어야지 성욕이라는 불이 딱 붙는 겁니다. 이렇게 성욕을 통해 대뇌에 발기하는 명령이 내려지면 이 신호는 신경다발을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대뇌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자율신경, 그 중에서 부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 신경만 콕 집어서 사용해서 명령이 내려지는 이유는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경다발을 타고 내려온 발기 명령은 음경의 혈관 속에 내피세포에 닿습니다. 음경의 혈관은 한 층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 거기에 신경세포 다발이 닿으면 신경신호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산화질소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산화질소에 대한 얘기는 요즘 광고 때문에 조금 들으셨을 겁니다. 발기부전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화질소를 분비하는 아르기닌을 챙겨 먹어야 된다든지 그런 지식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 산화질소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된 산화질소는 혈관벽을 이루는 민문이 근육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혈관이 아까 여러 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층에서 바깥쪽에 있는 이 근육층은 혈관의 굵기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육세포는 평소에는 조금 단단하게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혈관은 약간의 수축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적당한 양의 혈액이 흐르도록 조절되고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산화질소가 나와서 근육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근육세포가 이완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의 직경이 넓어지죠.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웬만한 혈관들은 사실 이런 수축과 이완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음경혈관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수축하고 펼쳐지는 능력도 있지만 펴졌다 꼬여졌다 하는 그런 나선형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선 구조의 혈관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다른 더 많은 큰 폭의 혈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라면 면발이 우동 면발처럼 변하면서 많은 양의 몇 배의 혈류가 갑자기 음경 해면체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음경은 점점 부풀게 되고 발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발기부전은 이런 4가지 단계, 발기의 4가지 단계 중에 한 가지 과정만 망가져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망가지면 다음 단계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성욕이 감소하면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긴장감이 너무 심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부교감 신경이 억제돼 버리면 명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성인병이 음경혈관을 파괴시켜버려도 발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피세포를 망가뜨려 산화질소가 만들어지지 않고 코일된 혈관이 파괴돼도 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발기와 강직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발기된 음경을 뼈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뭐 돌처럼 단단하다, 아니면 뼈처럼 단단하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단단함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까 그런 꼬여있던 혈관이 펼쳐지는 것 이외에도 한 가지 기전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음경 해면체가 가진 혈관의 위치 구조가 비밀이 됩니다. 우선 음경 해면체는 아주 단단하고 질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경 해면체는 수세미처럼 스폰지 같은 그런 구조물을 우리가 되게 질긴 어떤 기관을 고래 힘줄처럼 질기다, 뭐 고래 힘줄처럼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단단한 그런 조직으로 음경의 해면체의 막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함을 견딜 수 있는 그 막 속에 해면체가 있는데 해면체 한가운데에 바로 음경동맥이 지나갑니다. 음경동맥이 이 속에 코일처럼 이렇게 꼬여 있다가 성적 자극이 탁 명령이 내려오면 얘가 쫙 펴지죠. 그러면 많은 양의 혈액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면체는 점점 부풀겠죠. 평소보다 많은 혈액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길은 센터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있는데 나가는 길은 해면체 바깥에 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면체가 이렇게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혈액이 나갈 길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은 넓어지고 나가는 길은 좁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음경 해면체가 부풀면 부풀수록 이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갈 길이 좁아지면 압력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우리의 심장은 대충 짜지 않습니다. 혈압은 굉장히 높은 압력이거든요.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꽉 쥐는 그런 압력으로 혈액을 막 음경 해면체로 쏘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경이 돌처럼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 우리가 음경 해면체가 힘을 잃을까요? 어떨 때 우리는 강직도가 떨어질까요? 바로 이 해면체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그 속을 이루는 혈관이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강직도를 잃습니다. 이런 것들을 똑바로 유지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혈관의 건강인데요. 혈관의 건강은 여러 가지 만성 질병에 의해서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혈관을 망치는 대표적인 주범이고요.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혈관이 수축이 돼도 이 혈관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경 해면체는 남성 호르몬과 아침 발기의 도움으로 매일 발기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면서 그 탄력도를 유지하는데 아침 발기가 사라지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 건강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남성은 강직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는 되는데 옛날처럼 자신 있는 뭔가 팍팍한 느낌이 없다. 그럴 때는 달리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성호르몬 이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남성의 성기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성욕을 느끼게 만드는 게 남성 호르몬이고 생식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남성 호르몬이 운동 부족을 겪는 현대인들에게서 어떻게 손해를 입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많이 앉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래 앉아 있죠. 저만 해도 하루에 9시간 앉아 있고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정도 운전을 합니다. 11시간을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래 앉아 있게 되면 밑은 아주 딱딱한 의자가 받치고 있습니다. 위는 뭐가 누르고 있죠? 우리 신체의 60% 정도의 체중이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골반 속의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환이 남성 호르몬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골반 속의 혈관을 통과해서 몸으로 호르몬을 전달하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막상 나왔는데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그걸 지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골반 속에 정체된 호르몬은 갈 길을 잃고 거기 갇혀 있으면서 전립선만 이렇게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전립선을 성장시키고 비대증을 만드는 게 바로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오래 앉아있는 현대인들은 살도 잘 찌죠. 운동량이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먹는 건 너무 잘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근데 온몸 곳곳에 찌는 살은 이제 허벅지와 아랫배도 빼놓지 않죠. 그래서 생식기 주변에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변에 살이 이렇게 찌게 되면 체온을 발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 고환의 온도가 왜 중요하냐면 난소와 다르게 고환은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통해 정자를 만들고 남성 호르몬을 합성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환이라는 친구가 일을 제일 잘하는 온도가 우리 몸의 온도보다 낮아요. 그래서 34도인 겁니다. 그런데 살이 쪄서 그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자 기능이 떨어지고 정자 생성이 방해받고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은 근육량도 적습니다. 근육량이 적은 게 남성 호르몬과 어떤 영향이 있냐 하면요. 근육 속에는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사실 남성 호르몬을 처음부터 끝까지 합성할 수 있는 기관은 2개밖에 없습니다. 고환과 우리 몸에 있는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호르몬 만드는 기관이에요. 근데 근육도 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재인 DHEA, 그러니까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남성 호르몬이 되기 전의 물질인 DHEA를 받아서 얘를 남성 호르몬으로 바꿀 수 있는 효소를 근육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되게 큰 근육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큰 근육이라고 치면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 그리고 허벅지 쪽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하체를 많이 발달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달리기를 하면 호르몬 생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우선 살이 빠지죠. 살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환의 온도가 적정 온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들을 평소처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낸 이 남성 호르몬이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골반 안에 갇혀있지 않고 온몸으로 잘 퍼져나가게 되죠. 달리기를 많이 하고 나면 한 이틀 뒤에 다리 근육이 당기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근육이 성장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발달시키게 되면 제2의 고환이라고 부를 만한 근육이 발달되니까 부가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제1공장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 손상되지 않게 해주고 배달도 잘해주고 제2공장까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남성 호르몬은 정상 수치로 쑥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성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조금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이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왜 이럴 때 발기부전이 생기더라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셨다면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뒤 이어지는 내용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잘 배워두면 평생 쓸 수 있는 아주 멋진 운동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성기능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뒤이어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